10년 가까이 시간이 흘렀지만 아직까지 잊혀지지 않는 일이 있어 이곳에 사연을 보내게 된 30살 여성입니다. 그리고 초등학생인 아들을 두고 있는 엄마이기도 하죠. 저는 병원에서 근무를 하고 있어요. 동기들 중에는 결혼한 사람도 없다 보니 다들 제가 유부녀라는 것에 한번 놀라고 초등학교를 다니는 자식이 있다는 말에 한 번 더 놀라고는 합니다. 사실 의사라는 직업을 제하고도 평범한 여성을 기준으로 해도 엄청 일찍이 아이를 가지게 되었거든요. 오늘 할 이야기가 그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그럼 10년이 지나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 저에게 아직까지 잊혀지지 않는 이야기를 말해 보겠습니다. 저는 열심히 살아오신 부모님 덕분에 어렸을 적부터 별다른 부족한 점이 없이 자랐습니다. 개인 병원을 운영하시던 아빠 덕분에 금전적으로는 아쉬움이 없이 자랐죠. 물론 바쁘신 부모님 때문에 어디 놀러 다니지 못해 아쉬운 적은 종종 있었지만 다른 부분들로 모자란 부분을 채워주시고 외동딸인 저를 신경 써 주시는 걸 알고 있어서 많이 힘들지는 않았어요. 의사이신 아빠는 일찍이 제가 아빠와 같은 길을 걸어가길 기대하셨습니다. 하나뿐인 자식이 의사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 저는 일찍부터 학업에 노력을 하게 되었습니다. 공부하는 데 필요하다고 하면 어떻게든 도와주시는 아빠 덕분에 저는 부족함 없이 학업에 충실할 수 있었고, 그런 부모님의 지원과 응원 덕에 무리 없이 의대 준비를 해올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높은 경쟁률을 뚫고 외고로 진학을 하게 된 저는 고등학생이 되었다는 기쁨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중학교 시절이나 고등학생이나 얼마 차이 나지도 않는데도 불구하고 고등학생이 되자 이상하게 마음이 설레었어요. 어른이 되기에 얼마 남지 않았다는 기분 탓에 중학교 시절보다 키도 마음도 훌쩍 자란 것 같았고 새로운 환경에 대한 기대감에 들떠 있었죠. 그렇게 외고에서 의대까지 탄탄대로를 기대하며 더욱 열심히 공부에 전념하던 저는 같은 반 남자아이와 친해지게 되었습니다. 중학교 시절은 한창 사춘기 때라 그런지 남자아이들은 쳐다만 봐도 짜증스럽고 말도 잘 섞지 않았는데 겨우 고등학생이 된 주제에 남자아이들이 달라 보이기 시작했어요. 이제는 정말 초등학생 티가 나지 않고 다들 여자애들보다 한 뼘씩은 더 자라 있었죠. 저는 그 중에서도 같은 반에서 제 다음으로 공부를 잘하던 지훈이가 가장 눈에 들어왔습니다. 다른 아이들에 비해 키도 크고 잘생긴 외모에 공부까지 잘하는 걸 보면 누구라도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였는지 이성에는 별 관심 없다 생각했던 저도 그런 지훈이에게 남모를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저와 지훈이는 의도하지 않아도 금방 친해질 수 있었어요. 제가 지훈이보다 공부를 조금 더 잘했다 보니 가끔 지훈이가 모르는 문제들이 있으면 제게 가져와 묻곤 했습니다. 성훈아, 혹시 안 바쁘면 나 문제 하나만 알려줄 수 있어? 내가 몇 시간째 잡고 있는데 도저히 안 풀려서 너 공부하는데 방해해서 미안해. 뭔데 그래? 지훈이 네가 못 푸는 문제면 나도 어려운 거 아니야? 그래도 성훈이 네가 나보다 더 잘하니까 나보다는 나을 것 같은데? 제가 풀어도 모르겠는 문제가 있으면 둘이서 머리를 맞대고 고민을 하고 그렇게 붙어서 함께 학업에 열중하다 보니 저희 사이는 점점 가까워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무리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공부를 하고 있는 외고라고 해도 이성의 눈을 뜬 사춘기 청소년들이 모여 있는 곳에서 남녀 사이에 마음이 생기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결국 저희는 부모님께는 비밀로 하고 저희끼리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부모님 앞에서 숨기는 게 많은 편은 아니었지만 가장 열심히 학업에 열중해야 할 시기에 연애를 한다는 게
부모님이 쉽게 이해해 주실 리 없다는 건 저도 잘 알고 있었죠. 그렇게 저희는 1년을 넘게 만나왔습니다. 연애를 한다고 해서 성적이 떨어지는 일은 없었어요. 오히려 서로 만날 때마다 공부를 하다 보니 성적이 더 오르는 것도 같았죠. 그래서 그때까지도 저희의 연애는 들키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학교에서, 주말에 독서실에서 오고 가고 만나며 저희는 사랑을 키워갔습니다. 그렇게 학업에 충실하며 연애를 이어가던 저희는 하루아침에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에 봉착하고 말았습니다. 제가 아이가 생기고 말았던 거죠. 학생 신분으로 그러면 안 된다는 것도 알고 있었고, 우리의 사랑의 결실이 사고로 받아들여진다는 것도 알았기에 조심하고 또 조심했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그 상황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죠. 하지만 몇 번이나 테스트를 해봐도 결과는 마찬가지였습니다. 모자를 뒤집어 쓰고 얼굴을 숨기고 사온 임신 테스트기 속 선명한 두 줄을 보고 저는 울음이 먼저 터졌어요. 누군가에게는 기쁨이고 축복일 소식이 제게는 너무 좋지 않은 시기에 찾아오고 말았습니다. 무섭고 당황스러움에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던 저는 부모님께 그 사실을 알리지도 못하고 남자친구에게만 사실을 전했어요. 제가 말없이 건넨 임신 테스트기를 보고 지훈이 역시 깜짝 놀랐습니다. 놀라고 당황스러워하는 지훈이의 표정을 보고 저는 당장이라도 도망치고 싶었죠. 나 어떡해? 엄마 아빠한테는 말도 못했어. 나 수능도 봐야 하고 대학도 가야 하는데 이제 어떻게 하면 좋아? 아기는 어떡해? 성은아, 많이 놀랐지? 나도 좀 놀라긴 했는데 그래도 나는 여전히 너를 사랑해. 무섭고 걱정도 많겠지만 나는 너만 좋다면 내가 책임질게. 우리 같이 이겨내보자. 응? 결국 저는 같이 이겨내자는 지훈이의 말에 용기를 내어 아이를 지키기로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차마 부모님께 말씀드릴 용기가 나지 않아 망설였죠. 지훈이는 자신의 부모님께 먼저 소식을 전하고 저희 집으로 인사를 하러 오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헤어졌던 다음 날, 지훈이는 학교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놀란 제가 지훈이에게 전화를 걸어보고 지훈이 친구들에게도 소식을 물었지만 누구도 지훈이의 상황을 아는 사람이 없었어요. 선생님께서도 지훈이가 병가를 내고 나오지 않았다며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실 뿐이었죠. 집에 알리겠다던 지훈이가 사라지고 저는 온갖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지훈이가 너무 무서워서 도망이라도 가버린 건 아닌지, 아니면 집에서 크게 혼이 나고 붙잡힌 건 아닌지, 걱정되는 마음에 그날 수업을 제대로 듣지도 못했습니다. 자꾸만 불안해지는 마음에 저는 학교 후 지훈이를 직접 찾아가 보기로 했어요. 그렇게 하교를 하던 저는 갑자기 누군가에게 붙잡혔습니다. 네가 고성은이야? 네, 제가 고성은 맞는데 누구세요? 어디선가 갑자기 나타나 제 이름을 묻는 아줌마에 의해 저는 순식간에 납치를 당하듯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왜 이러세요? 놔주세요. 아줌마 대체 누구세요? 나? 나 지훈이 엄마다. 네, 저를 납치하듯 끌고 간 그 아주머니가 바로 지훈이의 어머님이셨습니다. 어머니라는 소리에 저도 더 이상 발버둥 치지 못했고 마지못해 끌려가게 되었죠. 어머니, 이것 좀 놔주세요. 일단 놓고 말씀드릴게요. 예? 어머니? 어머니는 누가 네 어머니야? 내가 네 엄마냐? 그러게, 니네 엄마는 어딨니? 너 이러고 다니는 거 집에서도 알아? 니년 키운 애미가 어떤 년인지 나도 참 궁금하다. 저를 보자마자 끌고 가며 고함을 지르는 어머니의 강압적인 태도에 어린 저는 잔뜩 겁을 먹었습니다.
대체 지훈이는 어딜 가고 지훈이 어머니가 제게 이러시는지 너무나 알고 싶었죠. 공부하라고 학교 보내놨더니 이게 발랑 까져서 연애질이나 하고 말이야. 어디서 감히 내 아들 발목을 잡아? 우리 애가 얼마나 공부를 잘하고 나중에 얼마나 큰 사람이 될 애인데 내가 우리 지훈이를 어떻게 키웠는데 감히 니까짓게 발목을 잡게 그냥 내버려 둘 것 같아? 내가 눈에 흙이 들어와도 그 꼴은 못 보지. 어머니는 저를 어떻게 하시려는 건지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어디론가 데려가셨습니다. 그렇게 차를 타고 도착한 곳은 병원들이 몰려있는 병원가였어요. 순간 나쁜 예상이 스친 저는 가지 않으려 버텼지만 지훈이 어머니의 힘을 감당할 수 없어 결국 끌려가고 말았습니다. 네가 내 아들 만나서 무슨 수작을 부리려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우리 아들 앞길 망치는 것들은 다 없앨 거야. 당장 수술시킬 거니까 빨리 따라와. 그런데 왜 하도 많은 병원들 중 하필 그 병원이었을지 저는 지훈이 어머니보다 다른 것이 무서워 그 병원을 도망치고 싶었습니다. 여기 애 지우려면 어떻게 해야 해요? 당장 좀 해주세요. 예? 아니, 저희 병원 그런 수술 안 해요. 여기서 이러시면 안 돼요. 산부인과에서 안 해주면 그럼 어디서 해? 내가 지금 속 터져 죽기 일보 직전이니까 빨리 수술 좀 잡아줘요. 아니, 여기 의사 선생님 어딨어? 내가 직접 말을 좀 해볼게. 아유, 이러시면 안 된다니까요. 지훈이 어머니는 제 손목을 붙들고 수술실로 들어가자고 하셨고 교복 입은 저와 지훈이 어머니의 고성에 사람들의 이목이 쏠렸습니다. 저는 창피하고 두려운 마음에 고개를 푹 숙이고 있을 수밖에 없었죠. 그때 원장실에서 원장 선생님이 나와 난리치는 지훈이 어머니를 제지하셨습니다. 선생님, 여기 애가 학생 주제 애를 가졌어요. 한창 공부해야 할 애들이 밖에서 남의 귀한 아들 꼬셔서 헛짓거리나 하고 다니고 지금 이게 맞는 건가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수술 좀 해주세요. 저희 그런 수술 안 합니다. 그리고 보호자도 아니신 것 같은데 이러시면 안 되죠. 남의 병원에서 행패 부리지 마시고 얼른 나가보세요. 김 간호사, 안내 보내고 뭐해? 그 병원은 하필이면 저희 아빠가 운영하시는 산부인과였습니다. 나중에 어머니 반응을 보면 모르고 찾아가신 것 같긴 한데 어떻게 그런 우연이 있는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순간 아빠와 눈이 마주친 저는 온몸이 굳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니, 성훈이 네가 여기 왜 있니? 아빠. 그런 상황에 아빠 얼굴을 마주한 저는 그 자리에서 오열하고 말았습니다. 수술을 시켜야 한다는 지훈이 어머니 말로 상황을 알아챈 아빠는 점점 표정이 굳어가셨습니다. 당신 지금 내 딸 데리고 이런 추태를 부린 거야? 같이 사고 친 당신 아들은 어디 두고 내 딸을 가지고 괴롭혀? 당신 낙태죄가 뭔지 알아? 방조죄랑 강요죄는 알아? 당신이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 다 죄가 된다고! 내가 의사 생활 수십 년 하면서 아는 법조인들이 좀 있거든. 당장이라도 당신 잡아쳐 넣어줄까? 아니 그게 아니고 아니 너희 아빠가 의사 선생님이셨니? 자식이 볼모처럼 붙잡힌 것을 본 아빠의 불호령에 어머니는 발발 떨며 그제서야 제 손목을 놓았습니다. 법적인 얘기가 나와서 겁을 먹은 건지 의사라는 아빠의 직업 때문인지 병원이 떠나가라 난리를 치던 사람이 갑자기 쥐 죽은 듯 조용해졌죠. 그제서야 붙잡혀 벌겋게 달아오른 제 손목이 보였고 아빠는 저를 바로 등 뒤로 숨기며 그 여자에게 고함을 질렀습니다. 당신 이거 납치, 협박, 폭행! 당신 이거
내가 다 법적으로 문제 삼을 거야. 당신 귀한 아들 챙기기 전에 당신 신상 걱정해야 할 거야. 어디 남의 귀한 딸을 가지고 말이야. 그리고 내 딸이 당신 아들 앞길 막는 게 아니라 당신 아들 놈이 내 딸 앞길 막은 거지. 아유, 죄송합니다, 선생님. 제가 성은이 아버님이 누군지 알아보지를 않고 실례를 했네요. 제가 죄송하게 됐습니다. 제 앞에서는 아들 발목 잡는다며 이년저년하고 난리치던 어머니가 아빠 앞에서는 태도가 싹 바뀐 것을 보며 저는 의아했습니다. 어른들 사정을 그때는 몰랐지만 지훈이 어머니는 사돈될 사람이 병원 원장이라는 생각에 갑자기 화가 누그러진 모양이에요. 얌전해지신 어머니는 서로 진정을 하고 제대로 날을 잡고 만나자며 약속을 기약하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날 저녁 모든 사실이 까발켜진 저는 부모님 앞에서 눈물밖에 흘릴 수 없었습니다. 제가 학생으로서 하면 안 되는 짓을 한 것도 그랬지만 다른 사람도 아니고 산부인과를 운영하는 아빠를 둔 딸이 그런 실수를 했다는 것이 부모님 얼굴에 먹칠을 한 것 같아 너무나 죄송했죠. 그래도 저는 아이를 책임지겠다고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당황하셔서 말씀도 잊지 못하시던 부모님은 끝내 제 편을 들어주셨어요. 그리고 병원에서 난리 났던 그날 저희 문제로 상의를 하고 싶다며 다음 만남을 기약한 지훈이네 어머님을 만나셨습니다. 또 무슨 난리를 치실까 걱정하던 제 예상과 달리 그날 이후 지훈이 어머니의 태도는 180도 달랐습니다. 결혼은커녕 애를 없애버리겠다고 난리를 치던 분이 갑자기 저희 부모님을 사돈이라 부르시지를 않나 제게 다정하게 대해주시며 저희 뜻을 존중하고 싶다고 하셨죠. 갑자기 달라진 어머니의 태도에 아빠는 기가 막혀 하셨습니다. 그날은 제가 큰 실례를 했습니다. 저도 자식 문제다 보니 너무 화가 나서 그만 이성을 잃고 그런 추태를 보였네요. 그래도 저 원래 그런 사람 아닙니다. 원래는 저도 안 싸돈 만큼이나 조용하고 교양 있던 사람인데 여자가 혼자 자식을 키우다 보면 각박한 세상에 지쳐서 날카로워지는 법이거든요. 그리고 두 분도 자식 키워보셔서 아시겠지만 내 자식한테 무슨 일이 생긴다 그러면 물불 안 가리는 게 부모 아닌가요? 물론 그날은 제가 과한 부분이 있었고 지금은 반성하고 있으니 부디 용서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성은아, 내가 많이 미안했다. 용서해다오. 그게 한마디 사과로 끝날 일인지 모르겠지만 더 길게 얘기할 시간도 없고 본론부터 말씀하시죠. 아, 예. 그날은 제가 애들을 반대했는데 제가 생각이 짧았더라고요. 어차피 생긴 애를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사돈이 형편이 안 되는 것도 아닌데 그쪽에서 도와주시면 애들도 아이 기르면서 잘 지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요. 그리고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지훈이도 의사가 꿈이거든요. 애가 공부를 참 잘합니다. 없는 살림에 지가 노력해서 외고까지 들어갔으니까 그건 말 안 해도 아시겠죠. 솔직히 저희 쪽에서도 의사 사돈 만나면 좋지만 사돈 입장에서도 의사 사위 드리면 얼마나 좋으시겠어요. 앞으로 앞길이 창창한 아이들 부모들이 나서서 도와주시죠. 의사 사위? 들어보니까 우리 딸이 공부도 더 잘하고 의사가 되려면 우리 애가 더 빨리 되겠구만. 내가 의사 사위 들여서 무슨 이득을 본답니까? 끝까지 자기 자식 얘기만 하는 걸 보니 나머지는 더 들을 필요도 없을 것 같군요. 우리는 애들 결혼 못 시키니까 애는 우리가 챙기는 걸로 하고 적당히 마무리하시죠. 내가 오늘 이 자리에 나온 건 혹시 나중에 말이 나올까봐 미리 정리하려는 겁니다.
제 편을 들어주신다 해서 우리의 결혼을 허락해 주실 줄 알았던 아빠는 그 자리에서 저희 결혼을 반대하셨습니다. 내가 웬만하면 참아보려고 그랬는데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그런 집안에 너를 시집 보내겠어? 아까도 그 여자 하는 말 들었지? 지 자식만 중요한 인간이야. 네가 그 집이랑 연을 맺어서 좋을 게 없다. 출산 후에도 아빠가 도울 테니까 결혼은 말고 그냥 아이만 낳는 게 어떻겠니? 아빠는 아이를 책임지더라도 결혼만은 안 되겠다며 계속 지훈이를 반대하셨습니다. 지훈이 어머니 때문이라면 저도 걱정이 되었지만 지훈이만 생각하면 그러고 싶지 않았어요. 저는 아빠의 마음을 돌려보려 애를 썼습니다. 지훈이가 얼마나 좋은 아이인지 그동안 제가 봐왔던 지훈이의 착하고 성실한 면들을 들려드렸죠. 그리고 지훈이 역시 집으로 찾아와 저희 부모님 앞에서 진심으로 호소했습니다. 지훈이 어머니와는 다른 지훈이의 책임감 있는 모습에 아빠도 결국 저희의 결혼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 결혼을 허락하마. 다만 당장은 너희들이 학생이기도 하고 지금은 두 사람 모두에게 중요한 시기니까 당장은 떨어져서 지내고 지훈이가 학교를 졸업하면 바로 결혼식을 올리고 신혼집을 얻어주마. 그때까지는 떨어져서 공부에 전념하고 목표하던 바를 이뤄야지. 결국 양가의 합의하에 저희는 성인이 되어 결혼을 하기로 약속하고 아이를 가진 저는 학교를 자퇴하고 임신 중에 검정고시와 수능을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그 후로 수능을 준비하던 도중 아이를 출산하게 된 저는 출산 후 잠시 공부를 멈춰야 했어요. 나이가 어려 출산 후 회복은 다른 산모들보다 빠르긴 했지만 의자에 장시간 앉아 있고 매 시간 집중을 하며 공부를 한다는 것이 몸에도 좋지 않았고 가능하지도 않았어요. 하지만 남들보다 뒤처질까 불안해 손을 놓고 있을 수만은 없던 저는 몸을 회복하는 동안에도 아이를 돌보며 컴퓨터와 TV로 수능 강의를 듣고 학업에 대한 의지를 계속 이어갔습니다. 몸조리를 도와주시던 부모님께서는 다음 입학을 목표로 삼고 이번에는 천천히 몸을 회복하자 하셨지만 이미 늦었던 저는 다만 1년이라도 더 빨리 제 몫을 할 수 있는 것만이 부모님에게 빚을 갚는 길일 거라 생각했습니다. 저 때문에 괜히 주변에 좋지 않은 시선을 견뎌야 하시고 아직 한창 일에 전념하셔야 하는 부모님이 저 대신 육아를 도와주시는 것이 죄송했기에 저는 누워서라도 공부를 해야 했어요. 하지만 그런 제 학업에 대한 의지를 꺾는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시모였습니다. 아이를 낳기 전까지는 저희 아빠 눈치를 보는지 별 말이 없던 시모가 제가 아이를 낳고도 여전히 공부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며 집으로 찾아와 기분 나쁜 말을 했습니다. 너는 검정고시도 보고 애도 낳았는데 아직도 공부하려고 하니? 애까지 낳았으면 엄마가 애한테 신경 쓸 생각을 해야지. 네가 아직 어리다 해도 엄만데 다른 데 신경 쓴다고 그러면 되니? 저도 어릴 때부터 의사가 꿈이에요. 친정 부모님께서도 도와주신다고 하시고 지훈이도 응원해줘서 쉬지 않고 이번에 바로 도전해 보려고요. 너는 왜 네 발로 가시밭길을 가려고 하니? 우리 아들 지훈이가 떡하니 의대에 붙었는데 너까지 뭐하러 일을 하려고 그래? 나중에 우리 지훈이 병원 차리면 원장 사모 역할이나 하면 될 것을. 자고로 여자는 집안일 하면서 애 잘 키우고 남편 내조 잘하고 그게 전부야.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이야 맞벌이를 해야겠지만 너는 상황이 다르니까 괜히 공부한다고 지훈이 힘들게 하지 말고 내조나 열심히 해라. 그래도 다들 제가 공부하는데 지원도 해주고 공부도 제가 지훈이보다 더 잘했는데. 이거 봐라. 어리다고 오냐오냐 했더니 말대꾸를 하네.
시어머니가 말하면 그냥 뭐든지 네라고 하는 거야. 내가 틀린 말한 것도 아니잖니. 선택과 집중, 애도 있는 와중에 욕심만 부릴 거니? 둘 중에 하나만 의사하면 되는 거지. 네가 공부한다고 설쳐서 지훈이도 민우도 제대로 못 챙기면 되겠니? 시모는 제가 공부하는 것을 못마땅하게 생각했어요. 제가 공부한다고 해서 시모한테 나쁠 게 없는데 여자가 가방끈 긴 게 무슨 의미냐며 아직 젊은 나이인데도 생각하는 건 저희 할머니보다 더 고리타분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 시모는 저를 만날 때마다 아이 낳은 제게는 더는 저 자신만의 인생이 없다는 식으로 앞으로 자기 아들 내조하며 평생을 집 안에서 살라는 말을 하고 있었죠. 그런 시모의 막말에도 기죽지 않고 그 말들을 한 귀로 흘리자 시모는 대놓고 제 공부를 방해하면서까지 제 시험 준비를 망치려 했습니다. 그래, 성은이 너 지금 어디 있니? 네, 어머니. 저 지금 민우 친정에 맡기고 학원 가는 중이에요. 뭐? 애 엄마가 애를 남한테 맡기고 어딜 가? 너 그때 내 말 못 알아들었니? 근데 공부하고 있어? 애를 친정에 맡기고? 내가 저번부터 누누이 말했는데 너가 정말 시어머니 말을 뭐로 생각하고? 우선 학원 가지 말고 당장 우리 집으로 와라. 네? 무슨 일 있으세요? 자세한 건 오면 알려줄 테니 우선은 곧바로 집으로 와. 아무리 물어도 전화로 말씀을 할 수 없다며 급히 집으로 들어오라는 말만 남기고는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는 시모 때문에 저는 어쩔 수 없이 학원을 빠지고 시댁으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무슨 급한 일이라도 생긴 줄 알고 간 집에서는 장바구니 카트가 저를 마중 나와 있었습니다. 어머니, 무슨 일로 부르신 거예요? 네 앞에 있는 카트 중에 마음에 드는 걸로 골라서 나가자. 오늘이 지훈이 할아버지 제사다. 지금까지는 네가 임신도 했고 나이도 어려서 내가 집안 대소사를 가르치지 않았는데 이제는 민우도 낳았고 너희들도 결혼했고 성인이니 이제 너도 일들을 배워서 집안일을 하면서 며느리 몫을 해야지. 안 그래? 제사는 밤에 지냈는데 그럼 지금은... 어머, 그럼 그 제사상 음식들을 다 나 혼자 해야겠어? 나보다 몇 배는 어린 며느리가 있는데 학원이야 하루 빠진다고 잘못되는 것도 아니니까 우선은 며느리로서 집안일 먼저 하자. 자, 가자 장 보러. 어머니, 그럼 저 학원은... 내가 학원에다가 우리 며느리가 못 간다고 전화라도 해줘야 하니? 그 정도는 네가 할 수 있잖아. 전화야 가면서 하고 우선은 어서 가자. 시모가 저를 급하게 부른 이유는 다름 아닌 제사 때문이었습니다. 저희 집은 기독교 집안이라 제사를 지내본 적이 없었어요. 하지만 제사에 거부감이 없던 저는 남편과 결혼을 하고 언젠가는 제사를 지내겠다는 생각은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침 일찍 아무런 언급도 없이 막무가내로 제사를 가르치겠다고 할 줄은 몰랐습니다. 아니, 최소한 아직 어린 제게 그런 일을 강요하실 줄은 몰랐죠. 결국 그날 저는 공부도 하지 못하고 하루 종일 시댁 제사를 준비해야 했습니다. 나중에서야 알게 된 남편이 시모를 말려보기도 했지만 남편도 이제 막 성인이 된 어린 나이였어요. 아무리 아내와 자식을 둔 남편이었지만 부모에게 대항할 힘이 없었죠. 그 후로도 어머니의 괴롭힘은 계속되었습니다. 대체 제가 공부하는 것이 왜 그렇게 싫으신지 모르겠지만 사사건건 핑계를 대어 저의 공부를 방해하셨고 결혼을 했으니 며느리 도리를 해야 한다며 시집살이를 시키기 시작하셨습니다. 그것들은 이제 겨우 20살인 제가 모두 하긴 힘든 일이었어요. 태어나서 김장은 TV로 구경한 게 처음이었던 제게 김장을 시키시고
남편 내조를 잘하려면 요리를 잘해야 한다며 매일 시댁으로 와서 음식을 배우라고 하셨죠. 어머니, 반찬이나 음식은 저희 부모님이 챙겨주세요. 요리는 천천히 배워도 되잖아요. 아직은 제가 공부를 해야 하고, 또 남편이나 저나 바빠서 해먹을 시간도 없을 거예요. 누가 의대 간다고 그러니? 너 아직도 내 말은 무시하고 있는 거냐? 네가 공부를 할 이유가 뭐가 있어? 그러게, 공부하라고 시킬 때 공부를 했어야지. 하라는 공부는 안 하고 연애질이나 하다가 사고 쳐서 애를 낳은 애가 이제 와서 그 미련을 못 버리겠니? 나는 의사 며느리 볼 생각 없다. 그저 우리 아들 내조 잘하고 의사 돼서도 보필 잘할 그런 며느리가 필요하지. 내가 너 공부시킬 거면 결혼도 안 시켰지. 너도 결혼하고 애까지 낳았으면 된 거지. 대체 무슨 욕심을 그렇게 부리려고 그러니? 아무튼 앞으로 내 앞에서 공부 소리 꺼내지도 말고 앞으로도 매일 와서 살림이나 배워라. 그렇다고 설마 너희 부모님한테 이를 거는 아니지? 너도 이제 어른인데 괜히 고자질하고 그러면 안 된다. 성인이면 성인답게 자기 일에 책임을 지고 자기 앞가림을 알아서 해야지. 저는 바보같이 그런 시모 앞에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계속 참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도 남편이 시모를 말려주고 제 공부와 육아를 도와주어 다행이었어요. 그리고 그런 시모의 구박 때문인지 오히려 더 독하게 공부를 해서 결국 그 해에 의대에 합격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의대에 합격했다는 소식에 시모의 얼굴은 일그러졌어요. 다 같이 축하하는 자리이다 보니 거기서까지 말을 하지는 못했지만 그 이후로도 아이 잘 챙기라, 남편 잘 챙기라며 계속해서 제 일을 방해했습니다. 의대를 들어가 수능 준비하던 시절보다 몇 배가 되는 학업의 양에 지쳐 매일 공부하는 것만으로도 벅찬 상황에 그런 시모의 간섭은 굉장히 스트레스로 다가왔습니다. 저도 억울한 마음에 부모님께 시모와 갈등하던 일들을 모두 말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지만 시모 말대로 제 잘못으로 벌어진 일이었고 제가 선택한 일이었기에 그걸로 인한 문제들 때문에 부모님께 괜한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았어요. 속이 답답했지만 이제 막 대학 생활을 하며 제 이야기에 공감하지 못하는 친구들에게 그런 시집살이 이야기를 할 수도 없었고 오로지 남편에게만 터놓고 의지하며 힘든 일상들을 버티게 되었습니다. 그런 울적한 마음에 민우를 돌봐주시는 부모님 얼굴을 제대로 보기도 힘들었어요. 얼굴을 마주보면 겨우 참고 있던 눈물이 왈칵 쏟아질 것만 같았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아빠가 저희 가족과 시어머니를 포함한 식사 자리를 만드셨습니다. 명절을 앞두거나 기념일도 아니었기에 이런 자리를 만든 아빠의 의중이 무엇인지 궁금했어요. 식당에서 먼저 기다리고 계셨던 부모님은 저희를 맞이하고 식사를 하는 중에도 즐거운 모습을 보이시며 아주 평범한 식사 시간을 이어가셨습니다. 별일이 아닌 가족 간 친목을 도모하는 자리구나 싶었던 저는 안심이 되기도 했지만 식사를 하는 내내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사실 아빠가 만든 자리라 어쩔 수 없이 나왔지만 이 시간에 잠이라도 더 자거나 가까운 공원이라도 혼자 걸으며 답답한 속을 조금이라도 풀고 싶었거든요. 친정 부모님 앞에서는 가식적인 모습을 하고 있는 시모도 꼴보기 싫었고요. 이 게살 너무 맛있다. 얘 성은아, 이 접시 네 앞에 두고 먹어라. 사돈분들 다음으로 네가 가장 고생이 많은데 많이 먹고 힘내야지. 네, 먹고 있어요. 성은이가 공부하고 와서 힘든가 보다. 지훈아, 엄마랑 자리 바꾸자. 내가 직접 발라서 먹여줘야겠다.
아빠가 있어서 그런지 시모는 평소에 전혀 하지도 않던 행동까지 하며 착한 시어머니를 흉내내고 있었습니다. 언제는 제 입으로 들어가는 게살이 아까워 손으로 집었던 게살까지 뺏어가던 시모가 직접 살까지 발라주고 있으니 기도 차지 않았습니다. 지금 같아선 시모가 발라주는 게살을 버리기라도 했을 텐데 그때는 대응할 용기도 힘도 없었어요. 그렇게 후식으로 이어질 때까지 착한 척을 하던 시모를 지켜만 보시던 아빠께서 드디어 입을 여셨습니다. 제가 식사를 하는 내내 지켜봤는데 우리 사돈께서 이렇게 제 여식을 아껴주시는지 몰랐습니다. 부모인 저도 챙기지 못했는데 정말 대단하시네요. 아유, 무슨 말씀이세요? 당연히 이렇게 해야죠. 지훈이나 성은이나 똑같이 제 자식인데요. 사돈께서 우리 지훈이 공부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많은 도움을 주시는지 알고 있는데 거기에 보답하려면 이 정도는 잘해주는 것도 아니죠. 아하하하, 저도 더 노력해야겠습니다. 아이, 지금보다 더 지훈이에게 잘해주려면 아예 저희 집으로 들여서 대릴 사위를 시켜야겠어요. 저희 성훈이한테 사돈이 한 행동 똑같이 하려면요. 그런 마음만으로도 너무 감사합니다. 이해가 잘 안 되시나 본데, 아드님, 지훈이 제 밑에서 우리 딸만큼이나 고생을 시켜주겠다는 말입니다. 예? 똑같이 하겠다고요. 사돈, 제가 언제까지 모르고 있을 줄 알았습니까? 민우 가졌을 때 괜히 난리쳐서 교훈을 얻었으면 우리 딸 더는 괴롭히지 말았어야죠. 다른 집 사람들은 의사 며느리 못 얻어서 난린데 힘든 상황에서 의대까지 합격한 애한테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괴롭히고 초를 쳐? 어디 사돈 아들도 내 밑에서 잘 견디며 끝까지 학교 졸업할 수 있나 봅시다. 설령 잘 버틴다고 해도 내가 내 선후배님들께 언지를 해놓을 거니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는 한번 두고 보자고요. 아니 사돈, 갑자기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성은이를 괴롭혔다고요? 저는 하늘의 맹세코 그런 적이 없어요. 뭔가를 오해하신 것 같아요. 말은 그렇게 하면서도 짧은 순간 저를 째려보며 입단속을 시키는 시모였어요. 순식간에 벌어진 상황에 저도 어찌할지 모르고 있었는데 남편이 시모와 제 앞을 막았습니다. 엄마, 제가 아버님께 어쩌다 다 말해버렸어요. 학교에 다른 일로 찾아오신 아버님을 마주치게 돼서 술자리 가지다가. 뭐? 지훈아, 그걸 왜 말해? 이 정도면 굳이 다른 확인도 필요 없겠고, 사위 지훈이는 제가 사돈께서 가정교육을 잘 시켰나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너희들 내일부터 우리 집에 들어올 준비해라. 너희 신혼집은 내가 내일 바로 부동산에 전세로 내놓을 거니. 그 말을 남기시고 친정 부모님께서는 자리를 떠나셨고 시모는 옆에 붙어 잘못했다며 용서를 바라셨지만 아무런 대답도 듣지 못하셨죠. 지훈이, 너 사돈 댁에 들어가면 안 돼. 너 사돈이 어떤 사람인지 알잖아. 신혼집이 아버님 건데 그럼 어디서 지내요? 생활비는 어디서 구하고요? 그러게 제가 말렸을 때 성은이한테 그만했어야죠. 몰라. 어찌됐건 가지 말어. 우리 집에 와서 생활하면 돼. 그게 말이 돼요? 그럼 성은이, 민우는요? 그 좁은 집에 우리 짐은 다 어디다 두고요? 아버님이 저 예뻐하시기도 하고 말씀은 저렇게 하셔도 걱정하실 일은 없을 거예요. 시간이 흐르면 화도 풀리실 거고요. 우선 말씀대로 제가 들어가 살면서 잘 지내볼게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시모는 남편의 말을 듣고 조금 안심이 되었는지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곤 저와 남편도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죠. 근데 정말 괜찮겠어?
우리 과외라도 시작해서 월세집이라도 구해볼까? 아니, 난 괜찮아. 오히려 잘 된 것 같아. 내가 아무리 엄마를 말려봐도 소용이 없었잖아. 이번 기회가 우리 엄마가 너한테 하는 행동 고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지도 몰라. 일부러 엄마한테 연락도 잘 안 하고 성은이 너랑 똑같이 겪는 것처럼 보여줄 거야. 이런 기회가 쉽게 오지 않는다며 남편은 아빠보다 더 결이 찬 모습을 보였어요. 아빠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남편과 이야기를 하게 되었고, 시모 앞에서 말한 것과 달리 저와 똑같은 자식처럼 대해주셨습니다. 물론 친정 부모님과 생활을 한다는 것이 행동함에 있어 둘이서 생활할 때보다 조심스러워야 했기에 눈치도 보였지만 전반적인 생활은 더 윤택하고 편했어요. 가족이 성격만 잘 맞고 서로 배려만 해준다면 많으면 많을수록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을 몸소 깨닫게 되었죠. 남편도 저와 같이 공부 외에는 신경 쓸 것이 없어지자 대릴 사위를 하고 있는 이 생활을 더 편안하게 느꼈습니다. 이런 상황에 유일하게 딱 한 명, 시모만 불안해하고 불편해 했습니다. 시모의 못된 행동을 고치고자 일부러 남편은 걸려오는 전화도 받지 않고 아빠에게 꽉 잡혀 사는 듯한 분위기를 풍겼고 만남도 일부러 자제했거든요. 처음은 몇 달 안에 끝날 거라 생각하던 대릴 사위가 점점 길어지고 3개월이 넘어가자 아들이 대릴 사위로 고생을 하고 있다고 생각한 시모는 저희 집으로 찾아와 난리를 쳤어요. 사돈, 사돈, 이 정도면 됐잖아요. 나도 우리 아들 얼굴 좀 보고 삽시다. 아니, 이게 남의 집 앞에서 무슨 행패입니까? 이 정도면 그만해도 되지 않습니까?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자식이랑 연을 끊게 만들려고 해요. 우리 아들 그만 좀 괴롭히고 부부 둘이서 잘 살게 좀 놔두세요. 이렇게 자식 걱정하는 사람이 남의 자식은 귀한 줄 모르고 그렇게 괴롭혔어요. 이제 겨우 3개월이에요. 우리 딸을 지금까지 그렇게 쥐잡듯 잡아놓고 겨우 3개월 가지고 이 난리를 쳐요? 아, 몰라요, 몰라. 우리 지훈이 어서 돌려줘요. 솔직히 내가 못할 말 했어요? 남편이 의사 되면 자기야 애나 키우다 편하게 놀고 먹고 살면 될 것을 굳이 지가 의사 하겠다고 남편 내줘도 못하면 되겠어요? 내가 성은이 걔 편하게 살라고 알려준 걸 괴롭히긴 누가 괴롭혔다고 해요? 사돈, 정말 이렇게 나올 겁니까? 끝까지 진심으로 반성 못 하시겠어요? 그래요. 그럼 말씀대로 아들분 돌려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아빠는 안방에서 서류 한 장을 가지고 오시더니 시모에게 내밀었어요. 사돈 진심 정확하게 알아들었으니 아들분 아예 데려가세요. 자, 이혼 서류입니다. 내가 안 그래도 우리 딸 불쌍해서 내내 이 서류를 품고 있었어요. 그런데 잘 됐네요. 저는 제 나름대로 딸아이 이혼을 설득시킬 겁니다. 그러니 사돈, 아니 아주머니도 지훈군 이혼 도장 찍게 설득시켜 주세요. 그리고 지금까지 저희 집에서 지훈군 도와줬던 것들 돌려주시고요. 아니, 그렇다고 애들 이혼까지는... 그리고 손주 본답시고 또 우리 딸 들들 볶을 것 같아서 이혼하자마자 딸아이는 유학 보낼 겁니다. 평생 한국에는 못 들어오게 제가 막을 거예요. 그러니 얼마 남지 않는 시간 손주 많이 봐두세요. 아마 평생 못 보게 될 테니. 사돈, 뭐 그렇게까지...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 아들이 고생이라도 할까봐 괜히 억지를 부린 거예요. 그리고 성은이 공부에 관한 건 제가 잘못 생각했어요. 사돈 말이 100번 1000번 옳은 말이죠. 저렇게 착한 며느리가 의사가 된다면 제가 두 손 걷어붙이고 도와줬어야 했는데 제가 생각이 짧았던 것 같습니다. 죄송해요.
그러니 다시 한번 생각해 주세요. 아빠의 강경한 모습을 보고는 그제서야 정신을 차린 건지 시몬은 용서를 연신 구하며 집 앞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진심으로 화가 나신 아빠를 저와 남편까지 겨우 진정시켜 그날의 소동을 끝낼 수 있었죠. 당장에 집을 구할 수 없었던 우리는 학교를 졸업할 때까지는 친정 부모님 댁에서 신세를 지게 되었어요. 대신 시어머니께서 친정 부모님 댁으로 자주 찾아오시고 밖에서도 자주 만나며 아들이 친정 부모님 때문에 고생이라도 할까 싶어 하는 마음을 안심시켰죠. 오히려 이번 사건이 있기 전보다 더 자주 만나며 시간을 보내지만 과거와 같은 일은 한 번도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시몬은 전혀 다른 사람이 되었거든요. 제가 학업에 열중하여 집안일을 빼먹더라도 큰 소리 난 적이 없었고, 마음에 들지 않는 행동을 할 때면 마음속으로 무슨 말인가를 삼키고 있는 시모를 보게 되었죠. 덕분에 학업에 집중할 수 있게 된 저와 남편은 무사히 본과를 졸업하고 국시에도 붙어 의사로서 근무를 하게 되었어요. 시간이 흘러가면서 시어머니의 과거 모습도 언뜻 나타났지만 더는 잠자코 듣고만 있을 제가 아니었습니다. 며느리와 아이를 키우는 아줌마가 된 지도 꽤나 경력이 되었거든요. 그 세월만큼이나 억척스러워진 저는 시어머니에게도 할 말은 하고 사는 며느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더는 과거 말도 안 되는 소리에도 고개 숙이고 기죽어 있는 18살 여자아이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 시어머니도 더는 저에게 함부로 말을 하지 못하셨고요. 그래서 저는 다른 시집살이 없이 편안하게 살고 있습니다. 18살의 아이를 가지고 눈앞이 깜깜하기만 했고 미래가 걱정되기만 했는데 다행히 모든 일이 술술 풀려 지금은 여유로운 생활을 보내고 있네요. 참, 사람 인생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말이 딱 맞다 싶습니다. 이렇게 살고 있는 모든 것이 저를 생각해주는 부모님과 남편 덕이라고 생각해요. 아직도 저를 어린 나이의 아이처럼 바라봐 주시는 친정 부모님에게 평생 효도하면서 살겠습니다. 그리고 이 내리사랑을 우리 아들 민우도 느낄 수 있게 열심히 잘 살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